독일인 70대 노인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이동하는 중 그동안 자신을 친절하게 잘 돌봐준 간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간호사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그 간호사도 너무 놀라하며 흐르는 눈물을 멈추질 못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독일인 하일리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등장인물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의학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하일리라고 합니다. 몇 달 전 수술을 위해 한국 땅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뭔가 특별한 기분을 받았는데요. 그 기분 탓인지 정말 인생에서 경험하기 힘든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70day 나이에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제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 스스로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은 유럽에서 이민자가 많은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와이프도 이런 이주노동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간호사와 환자로 만난 저희는 서로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어 아주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더 닮아 동양인 느낌이 많이 나는 외모였지만 파란 눈과 오똑한 코만큼은 저를 닮아 있었죠. 와이프가 독일로 온 덕분에 저는 평생의 인연을 만날 수 있었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범죄율도 덩달아 상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와이프도 이주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도 했고 실제로 범죄 행위를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를 가려들었죠. 저만 이민자들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이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신문에서는 사건 사고가 종종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우리 독일에 오는 이민자들이나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나쁘게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껏 한평생을 살아온 결과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와 가까운 독일 서부의 에센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에센은 철강 공장이 있어서 공업 도시로 유명했었고 19세기부터는 촐버레인 탄광지대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탄광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의 젊은 사람들은 광부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광부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젊어도 집에 여유가 있으면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고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는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하러 가면 4명을 한 팀으로 해서 함께 움직였는데 독일인 1명과 한국인 3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국인을 보고 동양인을 처음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까만 머리와 왜소한 체구,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아서 어색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왠지 모를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저는 완장을 차고 마에스타라는 호칭을 받아 다른 한국인 3명을 대표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지휘를 했습니다. 함께 일을 하게 된 후 초반에는 말도 안 통해 그냥 눈빛과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한국인 3명 중 1명이 독일어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석. 그의 나이는 26살로 저보다 3살이나 많았어요. 한석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저랑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한국인들은 그저 묵묵히 애를 쓰고 일만 하는 반면 한석이라는 친구는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한국인들과도 함께하지만 저나 다른 독일인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굳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 저도 그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저에게 말해줬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몇 명 단순히 뽑아서 독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총 400명이 올 수 있었는데 전국에서 8,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각종 시험과 면접에서 합격을 해서 올 수 있었다고 해요. 비행기를 탈 때는 온 가족이 나와서 배웅을 해줬고 멋지게 차려입고 외국으로 나가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하던 날 비가 내렸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고통을 견디는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탄광이라는 곳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다가 막상 와보니 정말 죽을 맛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땅속 깊이 한참을 내려가야 하고 지열 때문에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견디는 것이 힘들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을 자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이지만
이들은 매일 그렇게 하니까 정말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독일인 마이스터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면 한국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의 근성은 정말 대단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체구에 엄청난 에너지와 성실함이 있는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석에게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힘든 광부일은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매달 가족들에게 돈을 붙이는 날에는 너무 기쁘다고 말이죠. 월급이 700 마르크 정도 되었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15만 원 정도로 이 정도는 한국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A 배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동생들과 부모님 모두 생활하고 학비를 낼 수 있다고 했고 가족들과 통화할 돈과 편지 붙이는 돈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송금을 한다고 했어요.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독일인과 유럽인의 사고로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날 이후 저는 한석과 다른 한국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존경심마저 들었고 저는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각자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할 수 있었죠. 한석은 초년 뒤에 한국으로 가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예쁜 아기를 낳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서연으로 지을 거라고 했죠. 한석의 성은 리였는데 이 서연을 발음하면 지금 여기 도시 이름인 에센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본인은 여기 독일에서의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도 그렇게 짓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신기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와의 우정을 쌓으며 세월을 보냈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계속해서 이곳 에센에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젊은 시절이 지나고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태어났고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손자 손녀를 낳았죠. 무던한 성격과 낙천적이었던 저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인생을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흘러 손자 손녀의 재롱을 기뻐하며 가족과 함께 잘 지내던 주말 오후 나이가 들어서인지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힘들었고 월요일이 되자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막혀 있다며 협심증이라고 했습니다. 병증의 정도가 심해 스텐트 시술만으로는 어려워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가슴뼈를 크게 절개하고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와이프는 일흔을 넘긴 제가 가슴뼈를 절개하는 큰 수술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와이프의 걱정을 들은 의사가 혹시 외국에서 수술할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자기가 아는 한국 의사가 로봇을 이용해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는데 로봇을 이용하면 최소한만 절개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먼 세월이 지나고 다시 듣게 되자 저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일했던 그들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 독일만큼의 의수를 가지게 되었다니.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궁금함과 기대감이 몰려왔습니다. 몇 주 뒤 저희는 한국으로 넘어가 담당이가 추천해준 병원에서 수술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입원해 긴장한 마음으로 잠도 못 이루고 있던 저에게 간호사가 영어로 긴장을 풀라 말해주었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술하셨던 분들은 모두 건강하게 퇴원하셨다면서 위로를 해주더군요. 독일인이지만 영어를 잘했던 저는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죠. 간호사가 걸고 있던 병원 목걸이 사원증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들어봤던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낯이 익었어요. 분명 처음 봤을 텐데 말이죠. 그녀는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 손을 꼭 잡아주면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자 의료진 중 한 명이 저에게 마취 마스크를 가져다 대면서 숨을 크게 쉬라고 하더군요. 숨을 크게 쉬고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맥박을 알리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전 절 위로해줬던 간호사가 깨셨네요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저는 와이프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아는 듯 간호사 쪽에서 먼저 수술 직후 중환자실 면회는 가족분들도 힘드니 나중에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 저는 꽤나 애먹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가래를 빼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잠깐 떼고 가래를 빼낼 때나 심장 압력 검사를 한다고 세워진 자세에서 수평을 할 때의 고통이 말도 못하겠더군요. 무통 주사를 사용한다고 해도 쓸 수 있는 양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아예 안 아픈 것은 아니었거든요. 간호사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와이프와도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됐죠. 와이프와의 통화를 지켜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던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은 이때만 해도 친절하고 고마운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꿈에서 옛날에 함께 탄광에서 일했던 한석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든 저와 마찬가지로 한석이라는 친구도 나이가 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처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고 서로의 지난 세월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딸을 낳았고 그때 했던 얘기처럼 이서연이라고 이름을 짓고 SNS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가족들과 함께 추억한다고 했어요. 저는 문득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저희 시야에 곧 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일반 병실로 이동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병실을 옮길 채비를 하는 간호사를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살짝 까만 피부와 갸름한 입, 긴 눈매, 웃으면 반달 모양이 되는 눈이 한석의 젊은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니 너무 닮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목에 있는 목걸이 사원증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몸이 온전하지 않아서 저는 바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와이프에게 간호사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저를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중환자실 바깥으로 옮긴 그 간호사는 저와 와이프에게 인사를 하고 가보겠다고 하는 찰나 와이프가 질문을 하자 그녀가 왜 그러시죠? 라고 의아한 듯 물어왔습니다. 와이프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그렇다고 말을 하고 그녀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서연이에요. 저는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아픔과 통증은 거의 없고 반가운 마음에 간호사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버지 성함을 물어보자 그녀는 당황했지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역시 제 느낌이 맞았고 저는 한석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석은 2년 전 독일 탄광에서 일하다가 생긴 진폐증으로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광부 일을 했을 때 하인리 씨와 함께했던 일들을 본인에게도 종종 이야기해 주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이곳 병실에 있었고 본인이 오가면서 수발을 들었다고 했는데 저를 간호해주면서 아버지 생각이 종종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하신 동료분을 돌봐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탄광에서 일하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셨는데 정부에서는 외국에서 일하다가 얻은 병이기 때문에 지원이 제한된다고 했다며 이 사실을 꼭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나라와 가족들을 위해 젊음을 바쳐 고생했지만 결국 얻은 건 병과 고통이라면서 본인은 이렇게 되었지만 다른 동료들은 꼭 대우를 받았으면 한다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사안을 꼭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석과 함께한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제가 수술을 잘 받고 지금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독일에 왔던 한국인들이 저처럼 평온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사안을 그래서 감사TV에 제보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독일에서 일하신 분들이 온전한 대우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50여 년 전 파독광부와의 우정과 인연이 70대가 되어서도 이어진 독일인 하일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도 사연을 접하고 알아보니 파독 근로자를 지원하는 파독광부간호사법이 2020년에 지정되었으나 지원 내용이 유명무실하다고 하네요. 1960년부터 70년대 사이에 힘들었던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조금이나마 더욱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감사TV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접수받고 있으니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